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차량제어개발센터의 민경환입니다. 저는 오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 동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한 후 차량이 출시될 때 차종별 옵션을 통해서 차별화를 주고 이를 통해 제조사는 차량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차량의 판매만이 아닌 다른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만을 이제 구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조사와 사용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관계에서 실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앱 개발자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방식을 저희는 흔히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차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칭해집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처럼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다양한 차량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은 마치 바퀴 달린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스마트폰 기기는 여러 기능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GPS를 통한 위치 정보 혹은 자이로 센서를 통한 스마트폰 기기의 이동, 개인정보, 카메라 혹은 입력 기능과 같은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앱 개발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이 제공을 하는 입력 서비스, 카메라 서비스, 개인정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차량에도 적용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차량은 여러 가지 차량 플랫폼 제어 기능들을 서비스화하고 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여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경에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구독을 통한 SDV 적용을 위해서는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차량 레벨 기능 등을 서비스화하여야 하고 외부로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이며 이는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각 기능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서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능을 수행한 후 기능 수행 결과를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서비스 버스를 통해 공유를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서비스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SOA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및 서비스 공유에 대한 개념이 구독을 통한 SDV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차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를 SOA 기반으로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차량이 제공 가능한 여러 기능들, 예를 들어서 차량의 구동, 조향, 제동, 혹은 전기 차량의 전력 관리나 충전, 혹은 실내 냉난방 같은 기능을 서비스로 정의하여 마치 API와 같이 외부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렇게 차량 내 기능들을 서비스화하여 외부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넥티비티가 차량과 외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OA 기반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기능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을 하는 객체지향적 구조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C 언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C++ 객체지향 언어인 C++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동작시키기 위한 고성능 하드웨어 플랫폼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SOA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결국 소프트웨어 간 서비스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서비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며 이더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 및 기능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송수신되는 서비스들은 가상화된 서비스 버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 버스에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버스에 어떤 서비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내가 현재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서로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는 과정을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는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API로 정의가 되고 설계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존 서비스 업데이트나 신규 서비스 이용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1과 어플리케이션 3은 각 서비스 A와 서비스 B를 제공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2는 그 서비스 A와 B를 구독하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1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량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3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량을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브레이크 제어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2는 제동 및 구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종방향 크루즈 컨트롤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서비스들은 각각 객체화가 되기 때문에 각 서비스별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 3, 이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업데이트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그 업데이트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경우 그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탐색하고 구독을 하여서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2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SOA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이러한 개념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을 이용하고 구독을 위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이러한 SDV 적용에 제일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기존 신호 기반 아키텍처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기반 아키텍처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개발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아키텍처로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 기능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신호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량에는 여러 개의 제어 유닛이 존재하게 되고 신호 기반 아키텍처는 각 제어기가 제어하는 결과를 미리 약속된 신호로 송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제어기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주기로 신호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기능을 적용을 하려면 연관된 모든 제어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차량이 출시될 때 배포된 소프트웨어 변경이 매우 어렵고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처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동작을 예측할 수 있고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정의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정의된 서비스들은 각각 서비스의 ID, 버전, 기능 동작들을 포함하고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프트웨어 배포 후 언제든지 런타임으로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또한 차량 외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도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들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검증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SOA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A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 서비스 구현, 그리고 서비스 배포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로 정의하고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 서비스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서비스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은 흔히 메소드, 필드, 이벤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기능을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필드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여러 속성들입니다. 필드로 정의된 값들은 제공자, 이용자가 쓰거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변경점이 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국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따라 이런 서비스 인터페이스별로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각각 객체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펑션이나 클래스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구현 단계입니다. 서비스 구현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코딩을 하는 단계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각 구성 요소들, 각 객체들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기능 사용을 요청했을 때 반응을 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펑션 콜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고 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 파라미터나 읽기 쓰기 방식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핸들링 부분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배포 단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배포는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된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은 이더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송수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구성 요소나 서비스 구동 요청을 위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에 대한 설정도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SOA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현대자동차 차량제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SOA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차량의 제어 기능에 대한 기능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능 아키텍처라는 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량을 구동하기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어떠한 제어기에 배치를 할지 기능 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 차량의 제어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량에는 여러 도메인 제어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도메인 제어기는 포함된 도메인 시스템의 제어를 모두 관장하는 그런 제어기로서 차량 플랫폼 제어기, 커뮤니케이션 제어기, 인포테인먼트 제어기, 자율주행 제어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에 차량 플랫폼 제어기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제어기며 차량의 구동, 에너지 관리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파워트레인 제어기, 샤시 시스템 제어기, 또 여러 전동화 도메인 제어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이라는 디바이스를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제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 플랫폼 제어기 외에 다른 도메인 제어기들은 이미 저희한테 익숙합니다. 차량 외부 혹은 차량 내부와 통신을 관장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제어기,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입력을 받는 인포테인먼트 제어기,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주행 제어기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SOA 기반 차량 플랫폼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된 목적은 차량 플랫폼 제어 기능을 서비스화하여 타 도메인 제어기 혹은 차량 외부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플랫폼 제어기가 서비스 이용자가 되어 타 도메인 제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어 성능을 고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차량 레벨 제어 기능들, 예를 들어 차량의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그리고 차량 상태 정보 혹은 배터리나 모터, 충전 등의 고전압 관리 제어 기능들을 플랫폼 제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 아키텍처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 집중화를 통해서 타 도메인 제어기와 서비스 통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차량 플랫폼 제어기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신호 기반 제어기들과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설계된 기능 간 상호 송수신 및 기능 이용을 위한 운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받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런 하위의 시스템 제어기들을 제어한다든지 혹은 시스템 제어기들의 제어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아키텍처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개발 내용은 기존에 존재하는 신호 기반 제어 기능을 SOA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기 자동차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제어 기능 중에 하나인 예약 원격 충전 공조 기능을 SOA 기반으로 재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예약 원격 충전 공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충전 및 공조 기능을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 시 충전 시간에 따라 충전 요금이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충전 요금 최소화를 위해서 운전자가 설정한 시간대에 충전을 진행하는 예약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원격 서비스 앱을 통해 즉시 충전을 하거나 공조를 수행하는 이런 원격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신호 기반 협조 제어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차량에 존재하는 여러 제어기와 100여 개 이상의 약속된 신호 사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AVM과 텔레마틱스 제어기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차량 제어기는 각 배터리 시스템 제어기, 전원 시스템 제어기, 공조 시스템 제어기 혹은 충전 시스템 제어기로부터 충전 및 공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에 맞게 충전 및 공조를 수행을 하는 것이 이러한 기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그 신호 기반 예약 원격 충전 공조 기능을 SOA 기반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SOA 기반 재설계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서비스를 정의하는 형태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된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 처리, 그리고 차량 정보 제공, 충전 및 공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설계를 통해서 기존의 신호 기반 협조제일 때는 차량에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만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하였다면 이런 SOA 기반 재설계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OA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서비스 배포 과정은 하드웨어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4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서비스 간의 제공자, 이용자 혹은 종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후 각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포함하는 구성 요소들도 아래 표와 같이 상세 설계하게 됩니다. 예약 원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 공조 시간과 충전 시간을 세팅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성 요소로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전 시간, 공조 시간, 원격이 가능한 원격 상태들을 속성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격으로 즉시 충전 및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벤트 구성 요소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충전 및 공조 서비스도 각각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습니다. 메소드로는 충전 시작 및 공조, 마찬가지로 냉난방 시작 및 공조 종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드로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설정 값들
혹은 속성들로 충전기 체결 상태, 비용 지불 가능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공조를 위한 목표 온도, 실내 온도, 에어컨 상태 등을 필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돌발 상황이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상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메소드로는 배터리 상태, 충전 상태인 SOC를 알 수 있는 SOC 만충 시간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충전 기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 서비스의 필드 값으로는 배터리 충전 상태 혹은 차량의 기어 상태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전원 상태를 필드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정의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SOA 기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각각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정의된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각각 서비스를 매핑함으로써 실제 정의된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약간 애매한 그 개념이었던 SOA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는 구축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함양된 설계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차후 차량 플랫폼 제어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차량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플랫폼 제어 기능의 주된 기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거동, 그리고 에너지 최적화, 고전화 시스템 사용에 관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여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소개드리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는 약간 사용자 시나리오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내용들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경을 하는 식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차량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서비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소개드렸습니다. SDV 적용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제어 기능의 서비스화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 차량 제어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플랫폼 제어 기능들을 집중화하여 차량 레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호 기반 제어 기능과 새로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간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EV 예약 원격 충전 기능을 SOA 기반으로 재설계하면서 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있고 실제로 차량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혹은 신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용에 관한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차량 제어 전략개발팀의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라이브 Q&A를 진행하게 돼서 살짝 떨리긴 하는데 우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비스 지향형 아키텍처 기반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조직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차량 플랫폼 제어기
SDV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왜 제공을 할지,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사전 질문이 몇 개 올라온 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사전 질문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기를 정말 고대하는 분이신데 SDV 차량이 2023년경에 나오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시점에서 SDV가 지원되는 차량을 구입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뭐 2023년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25년경에 실행 예정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의 업데이트도 가능할까요? 예,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SDV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 기능들을 뭐 다운받고 업데이트하고 구독을 하고 이런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 치면은 당연히 23년에 차를 구입을 하여도 25년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에 관련된 기능들을 구독하여서 이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몇몇 기능들은 완전히 소프트웨어로만 구현이 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와 연관이 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나 뭐 라이다, 레이더, 정밀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023년에 나온 차량에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센서나 이런 하드웨어들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25년에 SDV를 통해서 그런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여러 콘텐츠들 혹은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혹은 자율주행인데 이제 그 센서가 호환이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차량을 구매하고 추후에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기능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은 이겁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고 개발이 좀 더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그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는 그 플랫폼 제어기나 뭐 다른 수많은 제어기들을 현대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만 봐도 그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운영체제 뭐 윈도우나 맥 OS 같은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서 개발을 해도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뭐 PPT,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또 다른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클 플랫폼 컨트롤러가 현대자동차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다른 실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이 가동을 하기 위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혹은 특정 몇몇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협력사들이 같이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협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명확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전 질문의 마지막 질문 같은데 이게 차량 기능 아키텍처 개발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정말 많은 부분과의 커넥션과 유관 부분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성 확보를 위해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건 되게 상당히 현업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질문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되게
많은 부분이 일치할 것 같아요. 실제 신호 기반 기능들과 많은 협업이 있고 그런 점이 매끄럽게 해결이 돼야지 그 VPC가 플랫폼 제어 기능들을 서비스화하여서 외부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차량 레벨 기능들을 저희 그 도메인 제어기에 그 집중화를 시킴으로써 약간 이런 그 신호 기반 그 레이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비클 네트워크 레이어와 약간 그 추상화되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차량 레벨 기능을 서비스화하여서 제공하는 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질문은 지금 제가 받은 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 라이브 Q&A에 있는 질문들이 혹시 있다면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22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 SDV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지역이나 뭐 인포테인먼트 지역이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차량 플랫폼 지역이만의 다른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나 그 어제 있었던 키노트 분에서도 자율주행 쪽이나 인포테인먼트 제어기의 그런 제어 기능들이 그 SDV 적용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화하여서 기능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유연하고 이렇게 잘 맞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비클 플랫폼 제어기는 차량의 구동이나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제어기로서 사실 일반적으로 뭔가 인포테인먼트 기능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흔히 사용을 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과 큰 차별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차량적인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기능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더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차량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 중고차의 가치도 앞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럼 그에 걸맞는 실제 개발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설계나 유관 부분과의 협업 진행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이폰을 사용을 할 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애플 계정이 구독되어 있는 것들을 그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차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구독을 하여서 뭔가 차량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가 차량을 변경을 하게 돼도 기존에 구독했던 기능들이 호환이 된다면 아마 변경된 차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구독을 하는 그런 비용들은 따로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가격은 뭔가 플랫폼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유수 자동차 업체 간 OS 내재 개발 경쟁 중이고 일부 브랜드를 이를 오픈 상용화 경쟁까지 예정이라는데 현대차 그룹도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서 뭐 저희 쪽에서 대답을 드리는 건 뭐 저희 쪽 그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지금 1세션에 그 CCOS라고 해서 현대차도 그 차량용 그 OS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거를 좀 공용화를 할 수가 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 지금 자율주행이나 그런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플랫폼 제어기도 그런 부분이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다면 거기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뭐 API의 차량 구동이나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그런 API들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더 많은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질문이 좀 또 오고 있어서 그 추가 질문이 왔네요. 발표에서 예제로 보여준 예약 원격 충전 공조 말고 플랫폼 제어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움직이거나 충전을 하는 기능들은 안전과 연관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외부에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그렇습니다. 사실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플랫폼 제어기의 서비스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고받는 이런 소프트웨어 말고 실제 기존의 신호 기반 아키텍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에서 동작을 하는 그 마이크론 기반의 기능들이 이러한 기능 안전 등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죠. 아우를 수 있는 설계 개발을 잘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구동이랑 차량의 에너지 사용 이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전압 배터리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V2L 같은 기능들을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를 한다든지, 혹은 모터로 이렇게 차가 구동이 되게 되는데 그런 구동 성향 같은 거를 개인이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이후 그 세션도 있고 이제 점심 시간도 있고 해서 마지막 질문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업데이트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이슈는 없을까요? 네. 그 차량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사실 그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걸 관장을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제어기가 또 존재를 하고요. 따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암호화나 그런 걸 통해서 프로텍션을 통해서 이런 보안 쪽 그런 거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 그 Q&A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수 질문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수 질문자를 좀 선정을 해보자면은 전 처음 그 라이브 Q&A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사전 질문에서 그 좀 전문적이고 저희가 생각할 게 많은 부분 질문을 해주셨던 그 구단빈님을 우수 질문자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 그 라이브 Q&A를 진행을 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